안녕하세요. 텍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토카이트 세미남 고성 PD입니다. 이제 범지구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탄소 발자국, 기후 공시, 전 세계 주기 평가인 LCA 등 온실가스 감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남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전문 기업인 KCM의 김경준 부장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좀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그쪽 외부를 통해서 감축한 실적을 인증받아서 크레딧으로 우리가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할 수 있는 기술 방법론이 총 방법론이 지금 한 82건. 이게 사실 3, 4년 전만 해도 한 40여 건이었는데 거의 2배 정도로 방법론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다만 단점은 아무래도 접근하려면 사업 계획서랑 그리고 계측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다시 인증받을 때 문서들이 필요하고 검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일부 기업에서 ESG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을 써서 사회 환원도 좀 하셔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상생협력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면 그 돈을 통해서 외부 사업 감축 사업 계획서를 쓰고 그쪽에서 뭐 보일러나 LED나 뭐 히트펌프 이런 것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외부 사업으로 그거를 등록시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액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쪽에 또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거기서 발급되는 크레딧을 또 다시 취약계층에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너무 좋은 그림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ESG 쪽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이런 쪽을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사업까지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가 콘텐츠를 좀 만들었습니다. 뭐 철강하면 이제 우리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해신 뭐 큰 회사만 딱 떠오르는데 거기 철강 거기도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연결돼 있는 건가요 지금요? 이제 그렇죠. 많이?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얘기해 주셨지만 의무 대상이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쪽에 아예 제품을 납품하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 또 원료를 하나 납품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때 들어가는 데들 또 벤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니까 그 대상인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중소기업들은 그러면 천에다 비철금수로 만들어진 뭐 작은 제품이 뭐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해당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많겠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직 본인들이 중소기업 대상인지도 모르는 데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 그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의 중소기업 쪽은 아예 이 부분 시범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검증을 지원하는 거를 좀 정부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상반기 쪽에 좀 주시해서 좀 보시고 지원이라는 게 뭐 그 중소기업이 뭔가 자기네 탄소 배출 측정하는 것을 네, 이 시범 대응을 해주는 거를 설정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도 약간 그 부분 쪽에서 저희 네네네. 업무를 좀 찾으려고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시하고 가셨다가 아마 상반기야 3, 4월 내에는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런 걸 좀 보고 계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제랑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온실가스를 규제를 받는 의무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감축 설비에 대해서도 저만큼이 지원이 되고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게 작년에 모집 공고가 5차까지 난 적도 있어요. 5차까지 났다는 건 1차에 돈을 다 소진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몰라서 사용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템으로 기업에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직은 다음과 같고요. 교체 전, 고효율 설비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교체 전 에너지 사용량과 교체 후 에너지 사용량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게 제일 간단하지만 교체 후에는 일단 뭐 생산량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단순히 전후를 비교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뭐 생산량 또는 뭐 HDD, CDD라고 해서 온도, 기후 요건을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조정해서 절감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효율 향상 사업으로 이 부분들을 절감 로직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쪽에서는 일부 본인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 그 절감을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템들을 지원함으로써 그 절감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기업분들께서는 혹시라도 펌프, 변압기, LED, 뭐 냉동기, 터보 압축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 비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시밤 대응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